2000년 초반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의 금융상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세금을 깎아주는 상품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유일하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네. 그게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상품들입니다. 다시 찾아온 쌤 클래스 연말이니까 연말정산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쌤 클래스는 손님을 한 분 모셨죠? 전용호 팀장님 용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쌤 클래스는 연말정산이란 주제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정산의 가장 키포인트, 뭐 소득 공제가 뭐고 세액 공제가 뭐고 뭐 급여에서 뭘 빼고 굉장히 용어가 다양하게 맞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요.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연말정산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조세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원칙인데 모든 소득에 세금을 내는데 그렇다고 내가 돈 벌 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낼지를 계산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통상 저희 같은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다 걷어갑니다. 야, 일단 러프하게 예. 세금을 떼는 예, 거죠. 이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떼놓고 연말에 실제로 우리가 낸 세금이 적절한가? 만약에 너무 많이 냈다. 그럼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돌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안 냈다. 그러면 이제 더 내라고 연락이 네. 오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연말정산을 근로자들은 연말에 이제 하나의 이벤트처럼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분모가 되는 게 총 급여액일 맞습니다. 거고요. 거기서 공제되는 금액들을 하나씩 뗄 텐데 공제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올해 번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총액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총액에 전부 다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니에요. 부양해야 될 가족에 대해서는 이 소득 중에 얼마는 세금을 안 내도 돼.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법에서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를 이제 소득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공제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돈이 그렇죠. 나옵니다. 딱 네. 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세금 중에서도 이만큼은 안 내도 돼. 라고 해서 해주는 게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연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소득을 좀 빼주는 소득공제가 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내시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연봉이 작으신 분들은 얼마 안 내니까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좀 유리하겠네요. 나한테 어떤 것이 다 유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본인 소득과 본인 네. 세율을 정확히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연말에 보너스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저도 직장 생활을 2001년부터 했으니까 2000년 초반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의 금융상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재형저축, 그렇죠. 재형저축. 그리고 뭐 주택 마련 펀드.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는 그래서 딱 제가 2000년 초반에 입사를 했는데 들어가면 이제 선배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건 무조건 가입해라 맞아요, 라고 하는 맞아요. 상품들이 대부분 세금을 깎아주는 맞아요, 세세 맞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점점 아쉽게도 세금을 깎아주는 상품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유일하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네. 그게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연금 상품들입니다. 지금 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늘렸잖아요. 네. 그 말은 아직도 연금은 어. 조금 더 많이 네. 알아야 되고 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올해 어떤 세법이 바뀌었죠? 연금 저축에서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 어떤 공제죠?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입니다. 네. 즉 이미 결정된 세금을 빼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소득에서 빼준다. 그러면 얼마 티도 안 나요. 티도 진짜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확실히 티가 날 수밖에 없죠. 금액이 중요할 텐데요. 네.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나요? 연금 저축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봉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연소득이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연간으로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그 금액에 대해선 세액을 공제를 해줬는데요. 근데 이 금액이 내년부터는요. 네. 이게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00만 원 늘었나요? 조심하셔야 될 게, 나 그럼 600만 원 받는 거야?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내 소득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 5,500만 원이 넘어가면 13.2%, 네. 만약에 넘지 않으면 16.5%.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의 소득에서 깎아주는 소득공제 상품이 아니라 예. 세금, 우리가 내게 될 세금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깎아주니까 내가 만약에 올해 연말정산 했더니 5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500만 원 냈습니다. 돌려받을 거 하나도 없지만 만약에 600만 원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다면 최대 100만 원 가까운 금액까지 맞습니다.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가입을 하시든지 납부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연금저축이었고요. 예.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 없나요? 퇴직연금도 당연히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은 보통 우리가 회사가 납부해주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퇴직연금에 내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개인 추납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추납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0만 원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3년이 되면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퇴직연금은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퇴직연금으로만 9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현명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준비러라고 한다면 당장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IRP로 넣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추가 납입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IRP 계좌를 열어서 최대 한도인 900만 원까지 연간 한도를 맞추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러면 9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저 900만 원만 넣으면 돼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그러면 나는 900만 원 딱 맞춰서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금저축과 그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1년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800만 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1,8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돈을 넣을 수 있고요. 이 금액 중에서 내가 세액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의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 거의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추가적인 게 또 있을까요, 창쌤? 저는 제가 올해 그걸 했거든요. 또 제가 모르는 또 이런 예. 그 꿀팁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예, 제가 또 이쪽 전문가 아닙니까? 역시. ISA가 드디어 올해 만기가 됐어요. ISA 계좌가 지금 만기 3년이 돼서 만기가 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만기 되신 분들이 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예. 그리고 퇴직연금 300만 원, 예. 그리고 이거는 ISA 만기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맞습니다. ISA 만기가 되신 분들은 만기 해지를 하고 예. 그것을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로 넘기게 되면 얼마까지 된다고 그러셨죠? 추가로 300만 원까지. 네. 그럼 1,200만 원까지 되는 토탈 거네요?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냥 나는 세액공제 받을 금액만 넣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생활에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연금저축에 팍팍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딜레마더라고요. 물론 여유 자금이 있고 우리의 노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돈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의 노후 자금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은 넣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 900만 원까지는 여기 넣는 게 이만큼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ISA 계좌도 좀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ISA 계좌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처음에는 5년이 만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3년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3년 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갖고 계시는 상품들은 일단 없애셔야 돼요. 그렇죠. 예, 파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파셔야 되고요. ELS라든지 이런 게 만기가 안 됐다면 일단 만기 될 때까지 ELS 만기 중도 환매하게 되면 페널티가 세니까 만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기
되시면 재가입하지 마시고 현금 상태에 남겨놓고 해지하시면 어느 계좌로 옮겨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IRP 계좌를 옮기시고 아마 300만 원까지 되고 그게 전체 금액의 10%니까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 네. 3천만 원 정도를 이전하게 되면 300만 원 최대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3천만 원 이상이라면 3천만 원만 넘기시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가입해야죠. 네, 재가입하시면 돼요. 또 재가입하셔가지고 또 3년 되면 또 옮기실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거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여기까지 끝냈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상품들은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나요?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이 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 연금 계좌에 넣으면 못 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돈인데 이걸 못 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뺄 수 있습니다. 예, 당장 내일도 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는 가장 큰 이유가 세액 공제, 즉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니까 세제 혜택을 줬으니 이건 뭐냐? 나중에 네가 연금으로 받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가장 세율이 낮게, 즉 적은 세금만 내도 요거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빼서 쓰겠다. 그러면은 페널티를 물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내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뺄 수 있다 없다? 뺄 수 있다. 뺄 수 있다. 다만 가급적이면 세금을 적게 내려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어떤 세율로 제가 받게 되는지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돈을 뺄 때는요, 네. 무조건 세율이 낮은 순서대로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먼저 뭐가 빠질까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가 먼저 빠지고요. 비과세는 당연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않은 나의 금액입니다. 납입분이겠죠. 그 다음에 빠지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퇴직금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가 네.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낮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연금소득세든가 네. 아니면은 만약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내가 일시금, 연금에 음.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때에 적용되는 세율은 네. 70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5%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0.5% 붙여도 5.5%. 그래서 70세가 넘어가면 이게 또 4%로 다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4.4%, 80세가 되면은 3.3%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80세가 넘어가면 연금소득세가 확실히 적용되는 세율 중에서는 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자그마한 소망을 얘기 드리자면 80세 때 연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90세, 100세까지도 받으실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아봤어요. 예, 세액공제부터 나중에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떤 세율로 인출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IRP 추가 납입 제도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거 말고 올해 연말정산이 생각보다 좀 꽤 많아졌더라고요. 고양기부금은 가입하면 10만 원까지는 10만 원 내면 10만 원 돌려받는 세금만큼 깎아주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좀 확대됐더라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 구간이 약간 조정이 됐더라고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1,40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네, 그리고 8,800만 원 이하는 뭐 그대로 유지가 동일하게, 동일하게 유지가 돼서 아마 뭐 최저임금이 차차차차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낮은 구간의 그 과세 표준도 살짝 올려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1,800만 원이죠? 예, 1,800만 원 맞습니다. 네, 1,800만 원이니까 1,800만 원 넣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 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코덱스 미국 S&P 500 TR. 오래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산업 혹은 국가에 투자하는 게 네. 그건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이에요. 맞습니다. 네, 장기 상품이라면 뭐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S&P 500이고 그렇다면 뭐 코덱스 S&P 500 토탈 리턴이 그럼요. 예. 근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저는 내년에도 금리가 이 정도로 높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네. 높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단기적으로 운영해야 될 목적의 상품이라면 이런 고금리를 누릴 수 있는 CD 금리나 CD 금리 네. 기부. 저는 지금 이미 예금에 있던 돈들도 전부 다 네. CD 금리 ETF로 다 넣어놨습니다. 네네. 당연히 연금저축에서도 네.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은 네. 그런 ETF로 활용하는 게 훨씬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는 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운용하다 보면은 좀 짜투리 돈이 남는 돈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아마 그런 금액들은 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이런 형태의 ETF로 좀 바뀐 형태로 가지고 가고 있다가 고금리가 중금리나 저금리로 내려간다. 그때 좀 스위칭하는 목적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야 너무 심심하지 않아? 이런 분들한테는 뭐 어떤 말씀하세요? 요새 좀 테마가 네.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저도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네. 최근엔 다시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AI예요. 생성형 AI라고 해서 굉장히 고난이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죠. 네, 그래서 저도 반도체가 내년에도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본다면 펀더멘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정도가 좀 연금저축 뭐 납입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새 ETF들은 퇴직연금, 즉 IRP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는 우리의 노후에 받아야 될 금액이다 보니까 모든 ETF나 모든 금융상품들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레버리지 ETF, 안 됩니다. 인버스 ETF, 안 됩니다. 인버스 레버리지 ETF 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또 선물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파생형 ETF들은 안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ETF만 꼽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는 저희 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좀 더 알찬 내용들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